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터와 한종. 아득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 들어볼래요? 지금은 소양강댐 깊은 물속에 잠긴 강원도 춘천시 내평리의 전설이랍니다. 옛날 한시성을 가진 총각이 누이와 함께 늙은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었어요. 훤칠한 키에 초롱초롱 맑은 눈, 시원시원 잘생긴 한시 총각은 힘든 머슴살이에 손발이 퉁퉁 부어도 언제나 싱글싱글 웃는 얼굴이었지요. 눈발이 마구 날리는 어느 겨울날 시름시름 앓던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한시 총각과 누이는 펑펑 울며 밤을 지샜지요. 내년 가을에 세경을 받으면 그때 좋은 물자리로 옮겨드릴게요. 한시 총각은 주인집 발 옆에 조그맣게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었답니다. 달빛 아래 버들가지 톡톡 피어나는 봄날 밤, 길 가던 스님이 어느 기와집을 찾았어요. 바로 한시 총각이 머슴 사는 집이었죠. 밤이 늦었는데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집에는 이미 손님이 와 있어 빈 방이 없었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한시 총각은 얼른 스님 앞에 나서며 말했답니다. 스님, 누추하지만 제 방에 함께 묵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스님은 한시 총각의 방에서 묵게 되었죠.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부지런한 한시 총각은 쇠 어물을 끓이려고 일어났어요. 이보게 달걀 2개만 갖다 주게나. 스님의 부탁에 한시 총각은 금방 낳은 달걀 2개를 들고 왔죠. 그런데 이 일을 어째요? 달걀 1개가 손에서 미끄러져 푹푹 끓고 있는 여물 속으로 풍덩. 이런 일을 어쩌지? 할 수 없다. 한시 총각은 삶아진 달걀 1개와 날달걀 1개를 스님께 갖다 드렸죠. 스님은 달걀을 받자마자 바랑에 넣고는 옷자락을 휘날리며 후다닥 집을 나섰어요. 달걀을 갖고 어디를 급히 가시는 걸까? 한시 총각은 몰래 스님 뒤를 밟았지요. 스님은 빠른 걸음으로 마을을 지나고 논밭을 지나 구불구불 가리산 산길을 척척 올랐어요. 한시 총각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계속 뒤따랐죠. 스님은 쉬지도 않고 산 중턱까지 단숨에 올라갔어요. 한시 총각도 숨을 헉헉거리면서 따라 올라갔답니다. 옳지, 바로 여기다. 스님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바랑에 든 달걀 2개를 꺼내 땅에 고이 묻었지요.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 한시 총각은 소나무 뒤에 숨어 조용조용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람? 달걀을 파묻은 자리가 움찔움찔 하더니 꼬꼬댁 암탉 1마리가 파닥파닥 날개를 치며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한시 총각은 너무 놀라 가슴이 벌렁벌렁했죠. 이상하다. 1마리는 왜 안 나오지? 스님은 다시 땅을 파서 남은 달걀을 꺼내보았어요. 삶은 달걀이었군. 하지만 곧 깨어날 게야. 스님은 삶은 달걀을 그 자리에 다시 묻었답니다. 곧 삶은 달걀을 파묻은 자리가 움찔거리더니 이번에는 수탉 1마리가 퍼덕퍼덕 날개를 치며 튀어나왔어요.
한시 총각은 당장에 스님 앞으로 뛰어나가 절을 올렸죠. 스님, 제발 이 땅을 제 아버지의 묘자리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시 총각은 마음을 모아 빌고 또 빌었답니다. 스님은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어요. 안 되네. 자네 마음은 알겠지만 이 자리는 금관을 쓴 사람만이 뇌자리를 쓸 수 있는 것을 어쩌겠나. 한시 총각은 어깨가 축 처져 터덜터덜 돌아왔지요. 일하다가도 한숨을 푹, 쉬다가도 한숨을 푹푹. 보다 못한 누이가 한시 총각에게 물었어요. 오라버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시 총각은 스님을 따라간 이야기를 누이에게 낱낱이 들려주었죠. 오라버니,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누이는 노란 귀리짚을 한아름 안고 들어와 한 올 한 올 촘촘하게 엮었어요. 자, 써보세요. 귀리짚으로 만든 금관이에요. 한시 총각은 귀리짚관을 머리에 썼어요. 반짝반짝 노란 빛이 마치 금관처럼 보였죠. 한시 총각은 그 길로 한달음에 스님에게 달려갔어요. 스님, 금관을 썼으니 제게 그 맷자리를 주십시오. 스님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성을 다했으니 그 맷자리는 이제 네 것이다. 한시 총각이 고개를 들었을 때 스님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지요. 그해 가을 한시 총각은 가리산 중턱에 번듯하게 아버지의 묘를 썼어요. 삶은 달걀에서 닭이 나온 바로 그 자리였죠. 그 무렵 멀리 중국에서는 임금이 죽었는데 뒤를 이을 왕자가 없어서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중국 임금은 이상한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지 뭐예요? 지프로 만든 북을 지프로 만든 방망이로 쳐서 북소리를 내는 사람을 다음 임금으로 삼아라 하는 말이었죠. 모든 신하들이 차례로 지프로 만든 북을 쳤지요. 하지만 퍽퍽 소리밖에 나지 않았어요. 중국의 덕 있고 학문 높은 사람들까지 모두 북을 쳤지만 지프로 만든 북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답니다. 그 소문은 산 넘고 바다 건너 우리나라에까지 알려졌지요. 좋아, 나도 중국에 가서 그 북을 한번 쳐보겠어. 저도 오라버니를 따라갈래요. 오누이는 보찜 하나 달랑 메고 멀고 먼 길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훌쩍 흘렀지요. 잘 씻지 못해 지저분한 한시 총각의 몸에 이가 생겨 근질근질 게다가 피까지 빨아대니 따끔따끔했지요. 아이고, 못 참겠다. 한시 총각은 양지 바른 풀밭에 앉아 윗옷을 벗어 이를 잡기 시작했어요. 보리알 만한 커다란 이가 바글바글했어요. 한시 총각은 기가 차서 소리쳤죠. 이가 얼마나 큰지 황소만 하네. 이를 손톱으로 꾹꾹 눌러 죽이고 나서 홀가분해진 한시 총각은 지나가던 늙은 스님에게 물었어요. 지프로 만든 북을 치러 가는 길인데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요?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요. 황소 3,000마리를 잡아 죽인 사람이 쳐야 북소리가 난다고 하니. 스님의 말에 한시 총각은 힘이 쭉 빠졌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어. 드디어 한시 총각은 지프로 만든 북 앞에 지프로 만든 방망이를 높이 들고 섰어요. 하지만 도저히 북을 칠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만 있었죠. 그때 누이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어요. 오라버니,
아까 이가 커서 황소만 하다고 했지요. 황소만 한 이를 3,000마리도 넘게 잡아 죽였으니 힘껏 북을 쳐보세요. 한시 총각은 힘을 내 방망이로 북을 세게 두들겼어요. 둥둥둥 북소리가 온 나라에 크게 울려 퍼졌지요. 우와, 새 임금님이 나셨다. 한시 총각은 이제 중국의 새 임금이 되었어요. 지혜로운 누이와 함께 나라를 어질게 잘 다스렸지요. 후세 사람들은 한시 총각이 맷자리를 잘 써서 왕이 되었다고 하여 가리산 중턱에 있는 한시 총각의 아버지 맷자리를 한총, 그리고 한시 총각이 살던 집터를 한터라고 불렀답니다. 방귀쟁이 아저씨와 방귀쟁이 아줌마.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방귀쟁이 아저씨가 살았어요. 방귀쟁이 아저씨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곳에서나 방귀를 끼어댔어요. 그런데 그 방귀가 어찌나 세고 대단한지 방귀쟁이 아저씨가 뿡 하고 방귀를 끼었다 하면 덜컹덜컹 흔들흔들 들썩들썩 가까이에 있는 건 무엇이든 무너져 내렸지요. 건넌 마을에도 방귀쟁이 아줌마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방귀쟁이 아줌마의 방귀도 방귀쟁이 아저씨 못지 않았어요. 방귀쟁이 아줌마가 뽕 하고 방귀를 끼웠다 하면 쨍그랑 와르르 와장창 가까이에 있는 건 무엇이든 깨져버렸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마루에 누워있던 방귀쟁이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옳거니 하며 무릎을 탁 쳤어요. 아유, 깜짝이야. 갑자기 무슨 일이요? 옆에서 바느질을 하던 아내가 놀라 물었지요. 내가 왜 여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냉큼 가서 누구 방귀가 더 센지 시합을 해봐야겠어. 방귀쟁이 아저씨는 엉덩이를 툭툭 털며 집을 나섰어요. 방귀쟁이 아저씨는 강을 건너고 논두렁 밭두렁을 지나 건넌 마을에 이르렀어요. 때마침 한 농부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방귀쟁이 아줌마네 집이 어디오? 방귀쟁이 아저씨가 큰 소리로 물었지요. 아, 그런데 방귀쟁이 아줌마가 어찌나 유명한지 농부가 선뜻 한 집을 가리키지 않겠어요? 방귀쟁이 아저씨는 괜히 부하가 났지요. 그래, 두고 보자 하면서 방귀쟁이 아줌마네 집으로 향했어요. 방귀쟁이 아줌마네 집에는 아이 혼자 달랑 아궁이 앞에서 놀고 있었어요. 얘야, 엄마는 안 계시니? 네, 장터에 가셨어요. 그런데 아저씨 누구세요?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네 엄마 방귀가 이 마을에서 가장 세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맞아요. 우리 엄마 방귀는 아무도 못 당해요. 아이가 한껏 우쭐대며 말했어요. 아이의 말에 방귀쟁이 아저씨는 더 화가 났어요.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콧김은 힝힝, 왔다 갔다 앉았다 섰다 어쩔 줄 몰랐지요. 그러고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이 녀석아, 네 엄마 방귀가 센지 내 방귀가 센지 어디 맛 좀 봐라. 방귀쟁이 아저씨는 아이에게 엉덩이를 들이대고 뿡뿡 뿌붕뿡 방귀를 끼었어요.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방귀쟁이 아저씨의 방귀바람에 아이가 쭈르르 밀려 아궁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엄마, 무서워요. 아이가 소리치며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아이는 시커먼 아궁이 속을 지나고 고불고불한 방골에도 지나서 기다란 굴뚝으로 쑥 빠져나왔어요.
그제야 방귀쟁이 아저씨는 뒷짐을 지고 돌아갔지요. 장터에서 돌아온 방귀쟁이 아줌마는 아이를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아이가 온몸에 검댕을 묻힌 채 땅바닥에 주저앉아 앙앙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이는 훌쩍거리며 있었던 일을 죄다 이야기했어요. 방귀쟁이 아줌마는 화가 나서 펄펄 뛰다가 빨래방망이를 들고 방귀쟁이 아저씨를 쫓아갔어요. 방귀쟁이 아줌마가 씩씩대며 논두렁 밭두렁을 지나는데 저만치에 느긋하게 노를 젓는 방귀쟁이 아저씨가 보였어요. 이 고얀 놈, 개 섞어라! 방귀쟁이 아줌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방귀쟁이 아저씨는 힐끗 뒤돌아보고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칠 뿐이었어요. 좋다. 어디 내 방귀맛 좀 봐라. 방귀쟁이 아줌마는 빨래방망이를 엉덩이에 대고 뽕뽕 뽀뽕뽕 방귀를 끼어댔어요. 그러자 방귀쟁이 아줌마의 방귀바람에 빨래방망이가 하늘로 붕 떠올랐어요. 그러고는 강을 쏜살같이 가로질러 방귀쟁이 아저씨 쪽으로 떨어지려는 순간이었어요. 당하고만 있을 애가 아니지. 방귀쟁이 아저씨도 엉덩이를 획 치켜들더니 뿡뿡 뿌뿡뿡 맞방귀를 끼었어요. 그러자 방귀쟁이 아저씨의 방귀바람에 힘차게 날아오던 빨래방망이가 핑그르르 돌더니 방귀쟁이 아줌마 쪽으로 다시 날아가지 않겠어요? 방귀쟁이 아줌마가 이에 질세라 뽕뽕 뽀뽕뽕, 방귀쟁이 아저씨도 이에 질세라 뿡뿡 뿌뿡뿡. 그러다가 아줌마와 아저씨가 한꺼번에 뽕뽕 뽀뽕뽕 뿡뿡 뿌뿡뿡 하니까 빨래방망이가 오도 가도 못하다가 그만 강물 속으로 풍덩. 방귀쟁이 아줌마와 방귀쟁이 아저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헉헉거리며 가쁜 숨만 몰아 쉬었답니다.